자, 여러분, 오늘은 아이돌 팬분들이 NFT에 대해서 이제는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 우선 BTS의 NFT가 출시될 예정이라는 기사가 작년 11월 초부터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엔터와 NFT 둘 다에 관심이 없었던 저는 최근에 NFT에 관심이 생기면서 BTS와 NFT가 결합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서야 이 기사를 접했어요.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이브와 아미의 사이가 어떤지 자세히 모르지만 팬덤이 보이콧을 외치며 거부했던 웹툰이 결국에 출시가 됐죠. 심지어 저도 뒤늦게 그 웹툰을 봤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설레가 있기 때문에 소속사인 하이브는 본인들의 신념대로 갈 거고 결국 BTS NFT가 나올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응 방법으로서 보이콧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대비해야 된다 라는 시선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당연히 기사가 모든 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진 않겠지만 기사를 통해 접한 팬분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반응으로는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방탄은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 문제 관련 발언을 많이 해왔는데 그 행보에 맞지 않다는 것과 BTS의 가치를 훼손하고 아티스트를 상업화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환경 문제는 NFT에 관심이 있던 저도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이슈를 몰랐는데 BTS 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사실을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NFT에 관심이 없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BTS와 NFT가 연결이 됐을 때 NFT가 가진 문제점을 알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기술자들이 보는 미래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기술력에 대한 노력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지금의 NFT 시장은 기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NFT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투기꾼들이 환경은 생각도 안 하면서 돈 벌 판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도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NFT를 찍어내는 개인 또는 단체가 늘어날 텐데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진 않고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이 하루빨리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이슈에 관심이 많은 BTS가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으로는 단순히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크겠지만 어차피 이거를 소속사에서 강행을 할 거라면 BTS가 NFT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직면하고 멤버들 또는 소속사에서 느낀 것들을 다큐화한다면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강한 BTS가 현재 NFT가 가진 환경오염 문제점을 세상에 더 잘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BTS의 가치를 훼손하고 아티스트를 상업화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팬덤은 무대를 원하고 앨범을 제외한 상품은 싫다는 의견이 강한데 팬덤이 아닌 제가 처음 그 BTS 웹툰을 접했을 때 그냥 BTS가 고생을 하는구나, 소속사가 애들한테 좀 너무하네, 뭐 그런 느낌이었지 BTS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BTS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직접 팬덤에 계신 분들은 타 팬덤이 조롱하고 그런 게 싫으니까 그럴 명분을 아예 안 주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조롱하는 거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빼고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BTS는 팬덤이 아닌 사람의 시선에서 중국에서 김치 논란이 생기면 김장 방송을 하고 휴가 때는 국내 관광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알리고 일본 독도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도 세계에 알렸고 중국 한복 관련해서도 이미 뭐 대치타 그리고 아티스트 무대 보면은 뭐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문화를 제외하고 팬덤이 아닌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는 거예요. 소속사 입장에서 소속 아티스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BTS의 행보를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NFT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돈벌이 수단의 느낌이라 가치 훼손에 대한 주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가벼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길을 걷다가 친구의 제안으로 별 생각 없이 로또를 하나 샀어. 근데 그게 1등이 됐어. 그럼 그 친구한테 좀 고맙죠. 비슷한 맥락으로 NFT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BTS가 NFT에 참여한다? 무조건 이거는 1등을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구매에 참여할 거예요. 왜냐면 BTS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결국 NFT 시장 반응은 BTS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튼 듣기 좋은 말은 이 정도로 해두고 이제는 조금 현실적이고 자극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재 NFT 시장이 어떻냐면 저는 정말
이 생태계와 가치관의 매력을 느껴서 투자로서의 가치가 없더라도 관심을 가져볼 생각으로 입문하게 됐는데, 세상은 지금 새로운 투자처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NFT가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 BTS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 NFT를 다 뺏길 건가요? NFT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순수 미술을 추구하는 파인아트, 이런 것들은 그 작가의 작품이 좋아서 구매하는 약간 소유의 영역이고, 프로필 사진으로 이용되면서 게임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되는 NFT들도 있고, NFT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굿즈를 주거나 뭐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에 우선권을 주는 그런 멤버십 느낌의 NFT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연예인 NFT는 특히나 멤버십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성공적으로 판매를 마친 선미님의 NFT를 한번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흥미가 생길 만한 부분들은 팬사인회, 라이브 팬미팅, 만약에 메타버스 속에 선미야 클럽이 오픈이 된다면은 그 안에 이제 선미님도 또 오시겠죠? 그리고 랜덤으로 선미님 사진을 또 추가로 제공을 하고요. 로고송 제작과 그걸 기념해서 이제 추가로 또 NFT를 제공을 받고요. 구매자들에 대한 온오프라인 콘서트, 앨범 발매 기념 NFT 및 뭐 쇼케이스 초대권을 또 제공하고요. 월드투어 VIP 초대권 및 뭐 이런 것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송년 파티 등등, 우리 여기 히든도 하나 해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NFT가 없는 사람들을 모두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팬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가 조금 더 많아진다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찾아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만약 NFT 발행이 확정이 된다면 발행될 NFT 모두가 다 한정판의 성격을 가지지만 무대 의상을 담아놓은 NFT들은 그 가치를 더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적화를 만들 때 이제 곡들의 컨셉들, 근데 선배님이 이제 뭐 착용을 했던 액세서리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나 뭐 이런 뭐 보랏빛밤 어떤 곡들의 컨셉이 딱 맞아떨어지는 카드는 되게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이 당연히 소속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도일 거고,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도전적인 상황이고, 기존의 팬들도 NFT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선미님 NFT 진행 관련 인터뷰 영상을 보면 이 셋이 잘 화합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이걸 하면서 또 방탄소년단이나 안 좋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실제 있었는데 지금 아마 커뮤니티에 들어와 보시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 과정에서 선미님이 직접 팬들한테 소통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어비스가 직접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기존의 팬을 소홀하게 하지 않는 선미가 더 커져서 기존의 팬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 저희도 되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사항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오프라인 활동에서 제약이 생기는 세상을 미리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의 NFT, 메타버스 진출은 앞으로 반복될지 모르는 이런 제약들 가운데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속사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는 게, 소속사가 아티스트의 앨범을 판매하면 1차 수익을 갖게 되는데, 그 앨범을 사간 사람들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개인 간의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소속사에 추가 이익이 생기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근데 NFT는 소속사가 1차 판매로 수익을 챙긴 다음 개인 간의 거래에도 수수료가 붙어서 거래가 활발할수록 추가 수익이 생깁니다. 그걸 개개인이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나? 라면 좀 미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의 NFT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어요. 그게 제작자에게 더 큰 활력이 될 거라고 생각도 하고, 보통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할 때 거기서 나온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광기에 물든 투자처로서 이용되는 걸 당연히 원천 차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웹툰이 나왔죠? NFT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안 궁금하실 테니까, 전공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내 새끼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NFT에 대한 기초나 용어, 그리고 구매 방법 또는 전략 등 새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는 마음의 문을 살짝 열고 내 새끼들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NFT를 조금 주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